너네 아까 그 빠작에서요, 어떤 단어가 기억이 나냐면 갈등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아까 갈등? 그쵸? 갈등.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잘 들었으면 한다는 얘기가, 요 옥수수 뺑소니가 이번에 철산중도 그렇고 작년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의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간 교과서, 이게. 이거랑 몽키 스패너 그 두 작품이 거의 다 시험, 막 광명북중이나 철산중이나 하안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어요, 범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미리 봐두시는 게 너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교과서기 때문에. 근데 니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의 목표는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갈등 얘기를, 거기 약간 공간이 있죠. 갈등 조금만 쓰고 작품을 들어갈게요. 작품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서, 뭐 니네 갈등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엄마와 나 사이에 요새 갈등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꼭 개인과 개인 아니래도 뭐 아니면 요새 미국과 한미 관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단어는 꼭 소설이 아니라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이게 원래 등나무와 식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한자로는. 저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얼기설기 복잡해요. 너네 혹시 그 실 엉킨 거 알죠? 실이나 목걸이 엉키면은, 알죠? 그 쇠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엉키면은 되게 풀기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기설기 얽혀서 복잡하거나 대립을 할 때 우리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적 갈등은 알다시피 뭐냐면 개인이 내면으로, 마음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너네 오늘도 아마 그랬을 걸, 늘 그렇죠? 학원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진짜 가기 싫다라는 그 나의 마음과 되게 많이 싸울 거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점심 메뉴를 고민할 때도, 왜 우리 선택장애 있다 그러잖아요. 뭐 고를 때.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야. 이거 먹을까 뭐 할까 내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내적 갈등, 내과 외과 있죠? 내가 이 아니죠, 안으로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고, 그 다음에 외적은 이제 외부죠, 외부. 그래서 외적 갈등은 주로 뭐 개인과 뭐가 많냐면 개인끼리, 그 다음에 뭐 개인과 사회라든지, 뭐 개인과 어떤 자연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재해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많겠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친구끼리 다툰다든지. 그래서 니네가 소설을 볼 때는 이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옥수수 뺑소니라는 작품에서도 여러분이 뭐가 갈등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너네 제목이 뺑소니죠, 뺑소니. 너네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차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연락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좀 당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고 이러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큰일 납니다. 양쪽 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지금 당장은 말짱해 보일지 몰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상대방도 뺑소니가 돼요. 예. 저도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참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뭐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또 둘째 가진 상태, 임신이었어, 마침 또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는데 뭐가 턱 하는 거예요. 진짜 순간 뭔가 탁 했어요. 보니까 큰 차는 아니었고 작은 차가 나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뒤에서 이제 후진하다가. 근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임신도 한 상태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근처 정형외과를 먼저 갔지. 정형외과 갔더니 다행히 근데 엑스레이 이런 거 못 찍더라고요. 아기가 있을 상황이라 뭐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갔죠. 그때 산부인과에서도 그런데 보험 처리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연락처랑 그 보험을 다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전화 왔었어요. 한 2, 3주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괜찮냐 괜찮냐.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너네 그런 것도 그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와 상대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30만 원인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 그거라고 병원비도 물론 다 해줬지만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때 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웬만하면은 물론 근데 그게 나쁜 게 많아 그러죠. 알죠? 뭐 한 건 보험 사기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미지가 나쁜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통사고 특히 너네 같은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꼭 알려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교통사고가 그렇게 났다. 반드시 알려야 되고 즉시 입원을 하든지 즉시 병원을 가서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게다가 교통사고가 2번이 나요. 요 주인공이. 이거를 읽어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읽어봤다 혹시 안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거 읽어봤다 안다. 뭐 없나요? 자, 그럼 오늘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야! 너 잡히기만 해봐. 재준이 친구예요, 친구. 이거 거기다 쓰세요. 얘도 무슨 시점이냐면 똑같아. 우리 지금 배우는 작품들이 거의 다 1인칭 주인공이에요. 자, 얘도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 아이겠죠. 예. 재준이는 친구죠. 녀석 고함과 쌍시오 소리가 욕하나 보네. 짜릿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장난 걸었을 때 나오는 최고 반응이다. 어김없이 녀석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 밟으며 쫓아왔다. 이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면 20분 걸리는 하굣길이 금방이다. 야, 이 뺑소니 개섞어라. 잡히지 않는 나도 대단하지만 2년째 한결같이 쫓아오는 녀석 근성도 눈물겹다. 녀석과는 거기 줄거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중마고우죠 이런 게. 써봐 거기다 중마고우.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 학교도 같이 갔나 보네. 중마고우. 교복 입은 뒤로 웬만하면 자전거로 지지 않았다. 보세요. 내 건 상표 없는 1단짜리 고물이지만 녀석의 21단 자전거의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거기 그거 줄거봐. 1단짜리 고물.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아는데 나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왜냐면 자전거도 그렇게 지금 좋은 자전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난하다 이런 거보다도 약간 그래도 아이에게 마음껏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핸드폰을 사줄 만한 형편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더 뺑소니 이 문제에 관련이 돼요. 자, 3던 부스터 발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재준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유치한 녀석. 그냥 기어를 변속했다고 말할 것이지. 네가 그래서 발전 없는 거라니까. 헉, 그런데 진짜 거리 좁혀지잖아. 녀석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숨 넘어가는 고함 소리. 뒤를 보니 벌써 닿을 듯한 거리였다. 시뻘건 얼굴에 튀어나온 핏줄. 사악하게 웃는 녀석 얼굴이 꼭 염라대왕 같았다. 얘들아 이런 것도 무슨 법일까? 직유. 뭐뭐 같다. 직유법이겠네. 염라대왕 같았다. 너네 뭐 염라대왕 모르진 않죠? 저승에서 죄를 판단한다는. 이 자식 오늘따라 무섭네? 발전했잖아. 짝!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거다.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 차릴 처지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 밟기 시작했다. 1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 수단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또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건 자존심 걸린 문제다. 머리고 등짝이고 연신. 동그라미 해보세요. 연신은 계속이란 뜻이야 얘들아. 이런 단어 알아두세요. 연신. 계속.
계속. 나만의 솜씨로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얘들아, 찰나가 순간이야, 순간.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중간. 브레이크를 잡으면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근데 빵!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 그와 동시 끽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어머, 야! 사색이 된 재준이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난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자전거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순식간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쇠뚜껑 깨질 듯이 쨍쨍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얘들아, 이 아저씨, 동그라미 치세요. 이 아저씨가 주요 인물이에요. 쓰세요. 옥수수 아저씨고, 주요 인물이에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어, 학생!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또 좀 함부로 움직이거나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척추나 이런 데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거 알죠? 이거 목보호대 같은 거. 그래서 119 이런 데다 해서 옮겨야지. 특히 이런 경우는 그나마 중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니네도 알아두세요. 혹시 뭐 누가 이렇게 진짜 심하게 다쳤다 막 이럴 때 함부로 옮기거나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제일 하실 거는 119입니다. 일단 그리고 모르겠으면 119에 전화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19에서 도와줘요. 아, 그럼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막 멋대로 하거나 막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일단 119에 전화하는 게, 특히 너네 같은 경우 이제 웬만하면 다 컸고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119에 전화하는 게 제일 옳아요. 자, 그 다음에 창피해 죽겠는데 누워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거를 그나마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풀숲에 굴러 그런지 까진 곳 하나 없었다. 50m 넘게 뛰어온 아저씨가 헐떡이며 도착했다. 생각보다 덩치가 컸다. 아픈 데 없니? 예, 어지럽진 않고 괜찮은데요? 질문 뿌리치려고 반사적으로 짧은 대답이 튀어나왔다. 재준이가 어느새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놨다. 자전거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야지.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괜찮은지 지금 모르는 거야. 내일 되면 아플 수도 있어. 큰 덩치와 달리 순한 인상. 괄호해보세요. 순한 인상. 이 아저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쓰세요. 순한 인상. 착한 심성을 짐작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지만 이 아저씨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이야, 되게. 됐니? 그러는 폼에 휴대전화를 꺼냈다. 딱 봐도 옛날 폴더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그러면 얘들아, 이 아저씨도 어떤 것 같아요? 좋은 핸드폰을 못 쓰고 있죠. 상황이 별로 넉넉해서 거기다 아저씨의 처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내 아픈 골 얘 왜요? 아까 말했죠. 얘도 핸드폰이 없어요. 웬만하면 중학교 때 거의 있는데 얘 핸드폰이 없습니다. 아저씨가 날 위아래로 쳐다봤다.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없다 하니 거짓말 아닌지 살피는 눈치였다. 이봐요. 아저씨가 들고 있는 폴더폰이 더 거짓말 같거든요. 그럼 집 번호라도 알려줘. 나는 마지못해 이름과 번호를 불러줬다. 아저씨가 번호 저장하는데 한참 걸렸다. 나와 재준이는 아저씨 낡은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봤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봐.
아저씨가 트럭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50m쯤이니까 왕복 100m. 더운 날씨에 아저씨도 고생이다. 야, 저 아저씨 옥수수 과로해보세요. 옥수수 장사. 그 직업이에요. 써놔. 아저씨의 직업. 그래서 제목이 옥수수 뺑소니야. 그 다음에 보세요. 핸드폰만큼이나 낡은 1톤 트럭. 낡은 동그라미. 뭐예요 이거? 역시 이거. 넉넉하지 않다 써놔. 아저씨가 막 고급 트럭 이런 거 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저씨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빛바랜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 계란빵 3개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왔다. 헉헉, 학생 이거 받아. 메모지였다. 아저씨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다. 다른 어른들은 폼나게 명함 주던데 그런 것도 없. 자, 아저씨 처지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한쪽에 정리해 보세요. 낡은 핸드폰. 요거 알 수 있는 두 번째 낡은 트럭.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함이 없어요. 어른들은 대체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명함도 없다. 예, 요 세 가지를 보면 이 아저씨 처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처지다. 이해 가시죠? 예. 내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학생, 나중에라도 혹시 아프면 이리로 꼭 연락 줘. 알았지? 그 다음에 아저씨 쩔쩔매는 표정 보니 무슨 급한 일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연락 안 해요 라고 외치고 입으로는 네 라고 말했다. 꼭 연락 줘. 아저씨는 손을 귀에 대며 통화하는 신용 보이고 트럭으로 뛰어갔다. 꼭 내가 아파 전화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네. 재준이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장난과 원망 섞인 내 말에 재준이 녀석은 그저 씩 웃었다. 삑, 붕. 헤어드라이 소리가 아니다. 내 컴퓨터 부팅 소리다.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해다 줬는지 모르겠다. 부팅도 엄청 오래 걸려.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 누르면 평상복으로 그럼 얘들아, 컴퓨터도 어때요? 신형이? 아니죠. 그래, 얘가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아까도 말했듯이 핸드폰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고, 신형 컴퓨터 이런 것도 탁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 이 아저씨도 그렇지만, 얘네 집도 그렇게, 지금 나의 집의 처지도 그렇게 넉넉한 처지가 아닌 거예요. 게임할 때 꼭 타임머신 그래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고, 인터넷 요금도 학교에서 이런 것도 내 생각에 아마 학교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닌가. 좀, 그쵸? 학교에서 알죠? 좀 이렇게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요금도 학교에서 내준다는 거 보니까 아마 얘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학교의 도움을.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 실컷 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엄마 아빠 퇴근하는 7시까지. 게임할 때는 꼭 타임머신 타는 것 같다. 가끔 시계 보면 성큼성큼 지나 있는 시간에 깜짝깜짝 놀란다. 7시가 다가오면 점점 속이 쓰리다. 배가 고픈 거죠, 이제. 때르르릉 때르르릉 계속 자다 모처럼 이기고 있는 때 마지막으로 영혼 불사르던 바로 이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 밀려왔다. 그냥 받지 말아버릴까? 잠깐, 만약 엄마 전화라면 그러다가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로 치워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치사해도 받아야 된다. 얘들아, 근데 니네 혹시 집 전화 있어요? 거의 요새는 집 전화 안 쓰죠. 거의 다 핸드폰.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집 전화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이 많으신 할머님 이런 분들 걱정되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집 전화까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 많아. 예. 그런 경우에 아니면 이렇게 업무상으로 핸드폰이 필요한 곳. 이런 데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고 업무상으로 전화가 필요한 데는 유선 전화를 설치하지만 요새는 거의 유선 전화를 안 쓰죠, 우리가. 네, 여튼. 네. 여보세요. 거기 김현성이라는 애 집 맞습니까? 이름이 나왔네. 나의 이름은 김현성이네요. 네. 근데 내가 말했죠. 너네 그 1인칭 주인공일 때는 이름을 그닥 많이 안 써요.
멍키 스패너도 그랬죠. 맨 뒤에 딱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이름을 그렇게 굳이 자기 이름을 말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쨍쨍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다. 괜히 받았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 네. 정아야, 거기 언제쯤 거기 좀 읽어볼. 언제쯤 들어오셔 거기. 언제쯤 들어오셔 몰라요. 부모님 전화번호가 이럴 때 못 받으시는 게요. 거짓말이 0.2초 만에 바로 튀어나왔다. 가만두는 자도 머리가 좋다. 성경을 집에 가서 불이 닫힌 데는 없었고 이 아저씨 되게 눈치 없네. 내가 수화기를 두드려 중심각도 같은 내 캐릭터는 가만히 성체로 해서 얻어가 갖고 있다. 네, 거기까지. 얘는 지금 아저씨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신경 쓰여요? 게임. 부모님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해줘. 네. 툭.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내리꽂듯 놓아버리고 방으로 달려갔다. 내 분신아,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아, 젠장 드러났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는 저로 찬스였는데 날 눕힌 것도 모자라 내 캐릭터까지 눕혀? 정말로 도움 안 되는 아저씨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아저씨에 대한 불만이 많네요. 그쵸? 그 다음에 쾅쾅쾅 팡팡팡 같은 물건 3개 모이면 터져 없어진다. 이거 스트레스 제대로 풀리는 게임이다. 재준이에게 사정사정에 스마트폰 빌렸다. 어제 자기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미안했는지 생명과 같은 물건을 내게 건네줬다. 물론 녀석이 학원 마치면 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요새 팡팡팡이라는 게임이 유행인데 얘들아 이거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스마트폰 초기에 애니팡이라고 있어. 알아요? 애니 이렇게 3개 맞추면은 그러니까 약간 테트리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 그게 이거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많이 했었지. 게임을 마스터하는 거는 물론 랭킹까지 올려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작정이었다. 엄마가 시킨 심부름 하느라 마트로 가는 길에도 팡팡 연타는 계속됐다. 20만 점 넘으면 랭킹 들 수 있는데 될 듯 하면서도 안 됐다. 살짝 약 오르기 시작했다. 익히 아는 골목이라 앞도 안 보고 계속 게임에 이런 거 큰일 나죠. 이제 이 골목만 지나면 제법 큰 마트가 나타난다. 5만 점, 10만 점, 15만 점. 이번 판은 점수 쌓이는 게 예사롭지 않다. 남은 제한 시간 10초. 잘하면 랭킹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오, 20만 점. 점점 빠져들었다. 이 공간에 게임 속 물건들과 나만 있는 것 같았다. 경쾌한 효과음이 나의 최고 점수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자동차가 날 덮쳤다. 끼통 거기다 쓰세요. 이게 뭐냐면 2번째 교통사고예요. 이게 쓰세요. 나에게 닥친 2번째 교통사고. 진짜 얘 큰일 나래지. 응. 차가 진짜 무섭긴 해요. 제가 그래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면허는 있거든요. 면허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말이 맞나 봐요. 면허 따자마자 빨리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장롱 면허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좀 운동신경도 둔한 데다가 자전거도 못 타요. 제가 자전거를 타려고 이렇게 해봐도 그러니까 아마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운전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나 운전 가르쳐 주던 분이 그러더라고. 자전거 못 타죠? 이러더라고. 너네는 꼭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운전자가 되지 말. 근데 니네 때는 다 자율 나오려나? 나중에 자율 주행 나올라나? 예. 그리고 니네 이제 그거 아세요? 앞으로는 청년 운전면허 지원도 해줘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딸 때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 돈이 무시를 못해요. 하고 뭐 학원 등록하고 뭐 하고. 그런데 이제 니네 때 지원금이 나온대. 이제 올해부터인가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너네는 고3 딱 하고 빨리 면허 따요. 그게 맞아. 안전운전하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비를 좀 쓰는 게 낫지. 여튼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 네.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는데, 끼꽝 있지, 거기. 그 다음에, 진아가 거기 좀 읽어. 굉음과 함께 거기 있지. 거기 좀 읽어줘 볼래? 생각과 함께 엄청난 충만이 전해졌다. 하늘과 땅이 믿고 바뀌는지 모르겠다. 몸에서 영혼이 돌리는 느낌이었다. 내 눈치가 얼굴을 덮고 머리는 뒤로 돌아봤다. 야, 엄마, 어딜 보는 거야? 정신 차려보니 한번 아저씨가 핀치핀치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아, 여기 내가 사고였구나. 어제 사고 났는데 왜 차에 또 치네. 나는 침대에 나가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핑글핑글 머리가 어지럽고 밤새 후들거렸다.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기 쉬웠다. 아, 저 괜찮아요. 정말 네네. 선글라스 아저씨는 내 몸을 위아래 훑어줬다. 까만 안경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어제도 사고 났는데 멀쩡해. 뭐? 자랑이란다. 아저씨가 PC로 서비스를 내리쳤다.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길을 갈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란 말이야. 예, 거기까지. 얘들아, 어제 상황과 같은 교통사고인데도 지금 어때요? 좀? 어제 그 아저씨는 되게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근데 여기 그거 줄글래? 아래 셋째 줄에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길 갈 때 항상 주변에 그거 줄거보세요. 이게 할 말이냐?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선글라스. 이 사람은 선글라스 아저씨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빌런이야. 악역이야, 악역. 됐니?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저기 말한 아저씨가 갑자기 요리조리 주위를 살폈다. 뭐예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 아저씨야말로 뺑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나 싶어 나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가 승용차에 급히 타며 말했다. 앞으로 조심해. 거기다 써봐. 뺑소니를 친 선글라스 아저씨. 붕. 선글라스 아저씨 차가 출발했다. 뭔가 좀 이상했다.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아, 연락처. 이미 출발한, 이런 경우 얘 연락처를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 번호라도 외워둬야지. 어디 보자. 27 방향 꺾어 사라졌다. 젠장. 골목길이 허전했다. 기분이 영 찜찜했다. 이제야 팔꿈치 옆구리가 쓰라려 오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재준이 스마트폰은 어딨지?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을 휘휘 둘러보며 떨어뜨린 스마트폰 어디 있는지 살폈다. 저기 있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다. 그런데 망했다. 재준이 스마트폰 액정의 대각선으로 금이 쫙 가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이거 수리비 장난 아닐 텐데. 이번 주 정말 재수 옴 붙었다. 얘들아, 재수 옴 붙었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재수 없다 이거예요. 집에 와 옷을 벗어보니 역시나 옆구리가 넓게 퍼져 피가 묻어나왔다. 그런데 살갗보다 마음이 쓰라려 죽겠다.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다. 거기다 쓰세요. 어제보다 상태가 안 좋은 핸드폰도 망가지고 어제보다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선글라스 아저씨도 진짜 황당하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자기도 조심하지 않았잖아. 괜찮은 척 했다 그냥 가면 어떡해? 생각할수록 이제 보니까 조금 분한 거지. 깨진 스마트폰과 얄미운 선글라스 아저씨가 번갈아 내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럴수록 힘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봤다. 차 번호를 몰라 경찰서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써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죠. 게다가 내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생각할수록 골치 아팠다. 나는 온갖 잡생각을 하며 몸을 다 씻고 수건 두른 채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 쫙 깨진 스마트폰이 보였다. 다시금 정신이 아찔해졌다. 날 보고 책임져!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예. 얘들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할게요. 알았죠? 예.